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에서 대구까지 영호남을 직접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를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철도가 지나는 자치단체들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에 달빛철도의 당위성을 피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재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종점으로 경북과 경남, 전북과 전남 등 6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단체를 지나는 철도입니다. 이 건설안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서 빠지자 자치단체들은 바로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각 지역 단체장들과 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했고 계획안이 확정되기 전에 6개 광역단체가 연대해 달빛 내륙철도에 당위성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의견을 각 시도에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내고 이런 방안들을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에서 0.483으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도 적극 반박할 계획입니다. 호남 고속철도의 경우 건설 전 경제성이 0.34로 조사돼 달빛철도보다 낮았지만 실제 수요는 예측치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나아가 경제성을 넘어서는 국민 통합과 균형 발전 등의 대의 명분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 그다음에 이 소멸해가 가는 이 도시들에 대해서 이 지방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이 철도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위해 헌정사상 최초로 대구와 광주의 국회의원들까지 힘을 모은 상황. 각계각층의 노력이 실제 철도 건설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밤 사이 광주와 전남에서 9명이 추가되는 등 어제 하루에만 모두 4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의 경우 기존 확진자의 자녀 2명이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되는 등 모두 27명이 확진됐고 전남은 밤사이 7명이 추가 확진돼 모두 20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코로나19 특별 방역 주간으로 정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강화했고 여수와 고흥은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옛 전남도청 앞 민중광장에서 5.18 민중항쟁 41주년 전야제가 열립니다. 내일 오전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두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참석 인원이 99명으로 제한됩니다. 5.18 즈음에는 전국의 관심이 광주로 쏠리기 마련이죠. 호남 출신으로 당대표와 총리를 지낸 이낙연, 정세균 두 주자가 일찌감치 호남을 찾아 민심 잡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텃밭으로 여기는 호남을 두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류성호 기자입니다. 광주를 찾아온 이낙연 전 대표는 사과부터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려면 갈등 완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얘기했지만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다. 불평등은 누그러뜨리고 국민 기본권은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기를 제안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3박 4일간 전북 지역 곳곳을 돌며 당원과 청년들을 만나 표밭을 다졌습니다. 빨리 출발한다고 빨리 골인하는 것이 아니다. 자질과 도덕성이 평가받는 날이 올 것이다라며 폭넓은 지지세 확보를 자신했습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 7명은 정세균 지지로 힘을 실었습니다. 이틀 전에 광주 전남 의원님들 6분께서 그 힘을 보태 주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정 총리는 곧바로 여수로 이동해 호남 세결집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여수 사건 관련 법을 제대로 심사하거나 다루지 못했던 그런 부족함을 떨쳐버리고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5.18 당일 광주를 찾아 5.18 묘역을 참배하고
광주 5개 구청장과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5.18 41주년을 앞두고 여야 대권 주자들의 광주 방문이 예정된 가운데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주자마다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주말 동안 광주 전남 지역은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다행히도 밤사이 빗줄기는 많이 약해졌는데요.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는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약하게 이슬비 형태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까지 가끔만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도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만 내리겠고요. 5mm 안팎으로 양도 적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려서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담양과 광주 1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화순 19도로 어제보다 5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여수의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1도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20도 이하로 대부분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7도에서 18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는 오전 사이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m로 매우 높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가 그치지만 내일 아침에 다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고요. 목요일에도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소매 판매와 제조업 생산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발표한 최근 실물경제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광주 지역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4%, 전남은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